레인저스, 아일랜더스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뒤에 있었던 뉴저지랑 트레이드까지 다 살펴보면서 아일랜더스는 같이 이야기할 거고요. 레인저스는 요거 할 때 하나 그리고 뉴저지도 이제 그거 할 때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6년 3라운드 지명권 하나랑 카슨 수시 선수 트레이드 됐습니다. 수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밴쿠버에서 또 영입을 했었던 그죠? 레인저스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레인저스는 좀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그림이 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팀의 트레이드가 역사상 몇 번 없었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창단된 이후로부터 딱 4번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이거는 또 SNS에서 이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72년에 2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에 한 건. 위린 이에미 선수가 뭐 2라운드 지명 2008년 2라운드 지명권 선수였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때 이제 뭐 이 선수 받아온 트레이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카슨 수시 어떻게 보면 이번 트레이드가 거의 16년 만에 나온 트레이드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팀이 그만큼 이제 트레이드를 안 했다라는 건데 뭐 솔직히 사이가 좋을 수 없고요. 근데 이제 사이가 안 좋다라고 해도 뭐 트레이드 파트너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뭐 좀 아다리가 잘 맞으면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은데 크리스 드루리 GM이 팬들에게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요 내용은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눈 아프시니까 이거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결국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 팀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하면 GM이라든가 좀 높으신 분이 이렇게 좀 팬들에게 좀 사죄 서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실제로 보낸다라든가 뭐 시즌 티켓 구매자들에게는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이제 SNS라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게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제 레인저스가 한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요거를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은 리툴링 모드로 전환을 하겠다. 레인저스는 이제 지금부터 리툴링 모드로 전환을 하고 주축 자원이랑 유망 선수들로 리툴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축 자원들을 좀 남기면서 유망 선수를 좀 받아오면서 이렇게 리툴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에서 결국은 이제 선수를 받아오는 선수들은 끈질기고 그죠? 굉장히 끈질긴 경기를 할 줄 알고 그리고 기술 레벨도 높고 스피드도 빠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위닝 패디그리라고 이제 적어놨었는데 우승 및 승리 경력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닝 패디그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주마들 막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막 이런 혈통 있는 경주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경주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위닝 패디그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실제로 위닝 패디그리라는 이야기를 썼었고 이제 제가 번역을 하기로는 그냥 우승 및 승리 경력이 좀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좀 이 챔피언십 팀 같은 느낌에서의 좀 뛰어본 선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런 팀으로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선수들은 요런 선수들을 영입을 할 거고요. 과로친 요 기준에 부합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할 거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 지명권 캡 유동성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리툴링이다라는 거고요. 선수들이랑 이미 미팅 다 해가지고 남길 선수 그리고 보넬 선수 이런 거 이제 거의 분류가 끝났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나린을 비롯해서 일부 자원들한테는 재계약의 의사가 없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여기에서 가장 이제 제일 먼저 나왔던 선수가 파나린이었죠. 파나린 선수는 올 시즌이 끝나면은 FA 자원을 획득을 하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중요했었는데 결국 이제 파나린 재계약 안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할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파나린이 이 경기에 나오지 않았죠. 오늘 경기 나오지 않았죠. 오늘 경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부상이라도 당하면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이런 거이기 때문에 올림픽 이전까지 올림픽 브레이크 이전까지 일주일 남았죠. 경기 안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레인저스 FA 주연 자원들 보시면은 파나린 선수, 퀵 선수도 제 생각엔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원래 이제 퀵은 이제 그렇게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해서 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고 RFA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슈나이더 선수는 굉장히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슈나이더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레인저스 정말 중요한 경기도 정말 레인저스 수비의 미래라고 평가를 받았었기도 했었습니다만 미래 중에 하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슈나이더 선수 사실 기량 자체가 좀 완연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슈나이더 선수도 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시즌 이제 FA 되는 자원들 중에는 이 두 명의 선수가 트레이드 될 것이고 아마 이제 뭐 올해 이제 좀 빠르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내년에도 이런 선수들이 좀 생기겠죠.
일단 어쨌든 올해 트레이드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선수는 파나린이랑 슈나이더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레인저스가 핵심 선수들 자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죠. 네, 그죠? 지금 셰스토르킨 33년까지 계약이 있고요. 라프레네르랑 가브리코프, 뭐 수비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코프랑 폭스, 그리고 보건,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적어도 2030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공격진에도 라프레네르, 지바네자드, 밀러. 여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쨌든 뭐 주축 핵심 자원들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바네자드는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 갈 것 같고요. 밀러는 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밀러는 지금 보니까 별로 의욕이 없어 보여요. 그런 그림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일단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이거 레인저스도 로스터 프리뷰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마 레인저스가 내년 정도를 좀 확실하게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한두 자리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한두 자리만 좀 메우면 이제 레인저스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 끝나면 빅네임 UFA들이 엄청 많았었죠. 사실 맥데이비드도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었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뭐 시즌 시작할 때 계약 안 됐었잖아요. 이제 이런 선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카일 코너라든가 어마무시한 이제 올 시즌 끝나면 FA 자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인저스 입장에서는 올해는 이제 가브리코프랑 수시가 아니라 가브리코프랑 뭐 보건 이런 애들이랑 재계약하고, 내년에 이제 진짜 빅네임 UFA들 딱딱 땡겨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뉴욕 레인저스라는 팀은 굉장히 인기 구단이기도 하고 좋은 입지를 지닌, 입지가 좋다라고 하니까 뭔가 부동산 같지만 일단 어쨌든 좋은 입지를 지닌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오고 싶어하는 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빅네임 선수들이 다 재계약을 해버렸어요. 그죠? 다 재계약했죠. 지금 뭐 남아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거 재계약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때도 레인저스 이거 파나린이랑 재계약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이제 레인저스가 성적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빅네임 선수들이 이제 지금 이번 FA 때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고, 파나린 트레이드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FA 보강 요인이 줄어들었잖아요, 내년에. FA 시장에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FA로 땡겨올 수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됐으니까 결국 파나린을 보내면서 제법 좋은,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FA에서 영입할 법한 급의 선수가 한 명 포함이 되고, 뭐 젊은 선수가 한 명 포함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픽이 하나 포함이 된다라든가, 뭐 파나린을 지금 조건으로는 결국 이제 뭐 득점감 하나, 유망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픽 하나, 뭐 이거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만큼. 어쨌든 결국은 파나린의 트레이드가 상당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레인저스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FA 보강 요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파나린의 트레이드 뭐 조만간 펼쳐지면 또 NHL 내용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나린 트레이드 레인저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트레이드가 있었죠. 팔라트 선수랑 치플라코프 선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치플라코프 선수는 저는 NHL을 와서 생각보다 꽤 괜찮아가지고, 작년 이야기죠. 작년에 꽤 괜찮아서 이 KHL에서도 괜찮은 선수긴 했지만 신기할 정도로 괜찮네, 이런 느낌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치플라코프가 이번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아일랜더스는 팔라트 플러스 3라운드, 6라운드 지명권 2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뉴저지의 일단 목적은 셀러리 캡의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맞춘 것 같아요. 일단 두 명의 선수, 일단 뭐 당연히 이제 뭐 치플라코프도 받아왔죠. 두 명의 선수가 계약 기간은 같이 끝납니다. 2027년 26-27 시즌, 내년 시즌까지 잡혀 있는데, 치플라코프는 225만 달러, 그리고 팔라트는 6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한 이제 이 3분의 2 가량을 절약을 했죠. 이제 요 부분에서 결국 말씀을 드리고, 치플라코프가 그래도 지난 시즌을 생각을 해보면은 득점력 자체는 좀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슈팅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고위험 지역의 슈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위험 지역 득점, 이런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죠. 상위 35% 정도면은. 왜냐하면 뭐 4라인에 나오고 뭐 이럴 때도 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탑라인급으로 나왔던 적도 있지만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활약을 보여줘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네트 앞쪽에서 이렇게 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있어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부분.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만약에 활약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좀 기대만큼 활약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일단 캡을 굉장히 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이적인 부분을 바라보셔도 치플라코프가 27살입니다. 근데 팔라트 선수 34살이죠. 그러니까 팔라트 선수는 지금 사실 뉴저지에 들어온 이후로부터는 경기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팔라트 선수는 내년에 간다라고 해도 경기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치플라코프는 활용 여지에 따라서는 뭐 아일랜더스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느낌의 좀 네트 앞쪽에서 막 득점 양산하고 저돌적인 막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캡의 이득을 받지 않습니까? 캡 자체를 결국 3분의 2 정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명권을 좀 내줬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저지가 이제 주요 FA 자원들을 보시면은 뉴저지가 사실 팀은 내년에도 전력 변동 여지가 별로 없는 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계속 달려야 되는 팀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다도노플, 라미코, 글렌데닝, 쿼터, 네메츠 이런 선수들이 결국 이제 내년에 FA로 나오는데 네메츠 정도만 잡으면은 솔직히 나머지는 다 안 잡아도 되는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지금 뉴저지가 현재 이제 이 전력 자체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변동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년 시즌 어쨌든 잔여 캡이 1390만 달러가 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390만 달러가 남아요. 일단 뭐 그리추크라든가 네메츠 정도는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도 보시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제 생각에는 600만 달러 정도까지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600만 달러 플러스 정도까지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좀 준척급 자원들 한 명 정도 또 영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디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만은 판단 여부에 따라서 뭐 공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수비보다는. 수비는 뭐 거의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해밀턴을 또 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밀턴을 트레이드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캡 자체는 좀 준척급도 좀 영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400만 달러가 더 더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팔라트 정도의 수준이 400만 달러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한 1000만 달러 정도가 남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네메츠한테 돈을 좀 많이 썼을 때 추가적으로 괜찮은 자원 영입하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뉴저지의 전력 자체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은 좀 공격 능력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감독이 부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셸던 키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토론토 시절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좀 기본적으로 좀 수비 같은 부분에서의 좀 저실점 득점 경기라든가 이런 느낌에서의 좀 재미를 보는 그런 느낌에서 좀 재미를 보는 경기들이 많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의 감독이 들어오는 게 지금 뉴저지에는 더 맞아 보입니다. 지금 뉴저지에는 그게 더 맞아 보여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감독은 아마 이번 시즌 끝나면 제 생각에 셸던 키프는 내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할지 이제 이 부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더스 살펴보실 텐데 아일랜더스는 결국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만한 선수층을 보강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올 시즌 주축 자원들이 많이 이탈을 했죠. 로마노프 선수 어깨 부상 당하면서 빨라도 지금 5월 중순이나 복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펠미어리 선수는 지금 이제 뭐 무릎 인대가 나갔기 때문에 시즌 아웃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부상 확정이 돼서 아마 이제 올 시즌 복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느낌에서 이제 공수에서 정말 중요한 자원들이 일단 이제 이탈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메트로 플레이오프권 경쟁이 생각보다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더스가 조금만 잘하면은 이제 디비전 2위까지도 지금 노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일랜더스가 조금 미끄러지면은 필라델피아, 워싱턴이 57점에서 이렇게 이제 호시탐탐 빈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걸 좀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뭐 당연히 이 바로 밑에는 뭐 뉴저지도 있고 게다가 최근에 분위기 좋은 콜럼버스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이런 느낌이니까 결국 메트로 디비전 플레이오프권 경쟁. 지금 이제 굴러가는 걸 봐서는 와일드카드 1번, 2번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와일드카드 1번, 2번이 승점이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도 63점 컷이었는데 지금 메트로 시드 2번이랑
승점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메트로 팀들은. 그러니까 이제 메트로 팀들은 사실 1, 2, 3번 시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치열한 싸움을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아일랜더스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대비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신을 활용해서 좀 수비적인 지역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공격 가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공격 가담이라든가 공격적인 부분이 NHL 레벨에서 강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신을 활용해서 좀 수비 지역에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자원으로 분류를 하시면 좋습니다. 페널티 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시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 특화 같은 느낌으로 PK 라인업이 좀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수시 영입되기 전에는 쉐이퍼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쉐이퍼는 어쨌든 공격적인, 물론 이제 쉐이퍼도 수비적인 경기력이 나쁘지 않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PK까지 기용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펠릭이랑 필록 가고, 그리고 수시랑 메이필드 이러면 사실 PK 1, 2 수비진도 상당히 탄탄해지고 사이즈 대비도 잘 되고, 뭐 거친 플레이라든가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PK 라인업을, 수비 라인업을 짜보면 좋지 않을까. PK 라인업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4명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PK 1번 수비, PK 2번 수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고요. 그리고 수비진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쉐이퍼 선수가 사실 1라인에 올라와서 쉐이퍼 퓰럭이 1라인, 그리고 이제 펠릭이랑 뭐 메이필드, 그리고 펠릭이랑 디엔젤로, 그죠? 수시랑 메이필드 이렇게 1, 2, 3라인으로 나오는데, 그냥 좀 전통의 조합인 펠릭이랑 퓰럭을 올리고, 그리고 쉐이퍼는 메이필드랑 뛰었을 때도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쉐이퍼는 메이필드랑 이렇게 조합을 맞추고, 디엔젤로는 이제 화려한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3라인으로 내리면서 수비적인 부담을 좀 어떻게 보면 또 지울 수 있는, 지울 수가 있느냐 아니죠. 수비적인 부담을 좀 질 수 있는, 부담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수시, 이제 이렇게 이제 3라인으로 나오면 이게 다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쉐이퍼를 2라인으로 쓰기 아깝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이제 아이스타임 1, 2라인을 좀 균등하게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냥 이건 뭐 외부인의 시선이고요. 결국 이제 뭐 제 생각에는 뭐 퓰럭 쉐이퍼, 그리고 이제 펠릭 디엔젤로, 그리고 수시 메이필드 뭐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요게 조금 더 이상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수시 내용 마무리하고, 팔라트 같은 경우에는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는 투웨이 윙입니다. 뭐 사실 템파에 있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리고 보조 자원으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보조 자원으로 좋은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스타 선수들의 이제 윙으로 들어가도 사실은 제 할 몫을 다해주는, 템파 시절에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었습니다. 뉴저지 때는 사실은 기대보다 너무 부진했었는데, 템파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예전에 이제 커리어 초창기 때는 새쌍둥이 라인이라고 불리는 트리플렛 라인, 여기에서도 이제 활약을 했었던 게 팔라트리였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내려가서도 상당히 잘했었던 게 팔라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투웨이 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1에서 3라인까지 어느 역할도 좀 소화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 부지런한 활동량이랑 스케이팅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데, 뭐 60분당 활동량, 탑스피드, 뭐 29에서 32km 가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준수한 편이었어요. 지금 나이 생각하면 이 정도 괜찮죠. 나이가 지금 30 중반에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파트리크 루아 감독도 백체킹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감독입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 경기에서 바젤 선수가 3라인을 3피리어드에서 거의 시프트를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죠. 며칠 전에. 이제 이유를 말을 하면서 좀 열심히 백체킹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팔라트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 루아 감독이 원하는 느낌의 이런 수비 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루아 감독 체제에 좀 잘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기 바로 나왔었는데 1라인에 호벳 선수의 윙으로 출전하면서 1골 1어시스트. 아이스타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스타임은 길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확실히, 물론 첫 경기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어요. 아까 이제 앞선 내용에 좀 지나갔었던 이름인 지브 부이엄 선수도 첫 경기에서 1골 1어시스트 했지만은 올해 이제 전체 토탈 기록 살펴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경기에서 좋은 인상을 남겼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영입 이유는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데뷔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팔라트가 플레이오프 때 경기력이 조금 빛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실제로 통산 포인트랑 플레이오프 포인트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경기당 평균 득점이 어시스트는 비슷한데 보시면은 경기당 평균 득점이 0.1점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제 중요할 때만 한 건씩 해주는 이런 그림들이 결국 템파에서 보여줬었던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도 155경기나 출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0 기록을 해서 103포인트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그림이었었는데 실제로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좋았던 시즌도 많았었어요. 1-4-2로 시즌 새쌍둥이 라인 요때였었죠. 그때 이제 26경기에서 8골 8어시스트 16포인트 그리고 20년 우승할 때도 18포인트 올렸었고요. 그리고 22년 우승은 못했지만은 이때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23경기에서 21포인트나 기록을 하는 사실 저는 이제 그때 유저지가 결국 팔라트를 데려간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뉴욕 아일랜더스 이제 플레이오프를 결국 플레이오프권을 두드리고 있고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팔라트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금 아일랜더스는 뭐 예를 들면 콜로라도 이런 팀들은 뭔가 벌써부터 플레이오프 못 갈 그런 걱정이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동부 팀들도 그렇고 서부의 대부분의 팀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경기마다 순위가 많이 바뀌니까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지적인 부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아일랜드스가 갑자기 뭐 연패 빠지면서 이 와일드카드권으로 내려오고 와일드카드권 이하로 내려와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가능성이 생겨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정말 뭐 성적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플레이오프 진출 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고 해도 어쨌든 수시 선수가 올 시즌 계약이 마감이 되기 때문에 다시 수시 선수를 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점. 그리고 팔라트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트레이드 못 한다라고 해도 뭐 이제 내년에 트레이드를 한다라든가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팔라트가 뭐 3년 4년 계약이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일랜더스도 마찬가지로 전력이 이제 거의 구축이 된 팀이고 전력이 바뀔 여지가 그렇게 큰 팀은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두 팀이 이제 현재 위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 올 시즌 이제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이렇게 내용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로스터 프리뷰 스웨덴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